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어요. 언젠가 쓰겠지 생각하면서 구석구석 쌓아뒀죠. 물건이 집 구석구석에 쌓이다 보니 집은 점점 좁아지고 자식들한테는 구박받고 이제 치우는 것도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깝다는 생각에 못 버리고 혹시 몰라 챙겨두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집안은 물건으로 가득 차고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비우기 어렵고 아까울 때 내가 죽으면 이 물건 누가 쓰나 생각하니까 정리가 쉬워졌어요. 실제로 집안 정리를 마친 69세 이 시할머니는 너무 마음이 가볍고 쾌적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셨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유품 정리 현장에서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통장이 몇 개였지? 보험은 어디 거였더라? 이 서류는 뭐고 저 계약서는 뭐지? 유품 정리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유품 정리 시간의 70%가 서류 찾기에 소비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유품 정리 현장을 지켜본 전문가의 시선으로 부모님이 먼저 비워두시면 자녀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5가지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물건만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는 중요한 서류, 디지털 자료들 그리고 자녀에게 남겨줄 마음까지. 그럼 지금부터 자녀들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물건 정리보다 서류 찾기가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형은 알고 있었잖아. 엄마가 나한테만 말씀하셨을 리 없어. 일본의 유명 유품 정리사 마스다 미스 히로는 그에 져서 유품 정리사가 본 삶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후 가족들이 어떤 고생을 하게 될지 상상하지 못한다. 단 한 장의 메모가 가족의 몇 달을 구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지금 여러분 집을 떠올려 보세요. 통장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보험증권은 어느 서랍에 있죠? 만약 내일 갑자기 쓰러지면 자녀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품 정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지도 한눈표를 만들라는 겁니다. 모든 재산 정보, 계약 정보, 법적 서류를 한 곳에 정리해 두는 거죠.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그녀의 베스트셀러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특히 중요한 서류 정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다. 유품 정리 현장의 한 사례를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파일 하나를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그 파일 하나로 모든 걸 2주 만에 정리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몇 달씩 걸렸는데 말이죠. 유품 정리사들이 경험한 사례 중에는 한 가정에서 13개의 통장이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랍마다, 책 사이마다, 옷장 속에도 통장이 숨어 있었다고 해요. 요즘은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나 정부24를 통해 고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과정도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보험이나 증권 같은 건 가입 사실조차 잊고 지낼 수 있다고요. 특히 보험이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연간 수천억 원의 미청구 보험금이 있다고 해요. 유품 정리 현장의 한 사례를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서 옛날 수첩에서 보험 설계사 이름을 발견했답니다. 알고 보니 10년 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있었는데 2년 전 암 진단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건망증 때문에 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통장 목록, 보험 정보, 특히 담당 설계사 연락처를 정리해 두라고요. 설계사 연락처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상속의 80%를 차지합니다. 유품 정리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등기 권리증을 찾는데 몇 주씩 걸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떤 가정에서는 끝까지 못 찾아서 재발급받았답니다. 등기 권리증은 보통 집 금고,
은행 대여 금고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위치만이라도 메모해 두세요. 세를 놓고 계시다면 세입자 연락처도요. 야마시타 히데코는 버리면서 채우는 정리의 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진 정보는 가족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찾느라 헤매는 시간, 그 시간은 슬픔을 나눌 시간을 빼앗아 간다. 유품 정리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장례 방식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마스다 미스히로는 유품 정리사가 본 삶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주제는 장례 방식이다. 매장이냐 화장이냐. 그러나 고인이 단 한 줄만 남겨두어도 그 모든 갈등은 사라진다. 한 사례를 보면 어머니가 수첩에 나는 화장에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적어두셨답니다. 오빠들이 매장을 고집했는데 그 메모를 보여주니 모두 수긍했다고 해요. 재산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원 때문에 3남매가 3년간 법정 싸움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고인이 한마디만 남겨두셨다면 끝날 일이었죠. 큰아들은 나를 모셨으니 집을 주고 나머지는 셋이서 똑같이 나눠라. 서로 미워하지 말라. 이유를 함께 적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통장 목록만, 내일은 보험 정보만, 모레는 등기권리증 위치만. 하루에 하나씩 수첩에 적어보세요. 2주면 충분합니다. 사사키 후미오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단순하게 정리하라. 한 장의 종이에 핵심만 적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 옆에 수첩이 있으신가요? 오늘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첫째, 내가 가진 통장은 몇 개인가? 둘째, 보험 설계사 연락처는 뭔가? 셋째, 등기권리증은 어디에 있나? 이 3가지만 적어도 없는 것보다 1000배 낫습니다. 유품 정리 현장의 한 사례입니다. 70대 할머니가 작은 수첩에 모든 정보를 정리하셨답니다. 맨 앞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헤매지 않게 엄마가 미리 정리해뒀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그 수첩 한 권으로 2주 만에 모든 걸 정리했답니다. 싸우지도 헤매지도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자녀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마스다 미스히로는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이 헤매지 않도록 밝혀놓은 길이다. 이 한눈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아버지 휴대폰 잠금이 안 풀려요. 엄마 사진이 다 클라우드에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계좌는 찾았는데 인터넷 뱅킹을 어떻게 여는지. 유품 정리사들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통장과 도장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일본의 디지털 유품 전문가 후루타 마사키는 그에 져서 디지털 유품 정리 안내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디지털 기기 속에 들어있다. 그러나 비밀번호 하나를 모르면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잠긴 금고가 되어버린다.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휴대폰에만 해도 수천 장의 사진, 수십 개의 계좌, 정보, 평생의 연락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자녀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유품 정리 현장의 사례입니다. 70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휴대폰이 지문인식으로 잠겨 있었다고 해요. 자녀들은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통신사에 가봤지만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답니다. 결국 그 휴대폰 속 20년치 가족 사진, 친구들 연락처,
중요한 메시지는 모두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IT 정리 전문가 마리 콘도는 디지털 정돈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기기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유산이다. 하지만 접근 방법을 남기지 않으면 그것은 유산이 아니라 잠긴 상자일 뿐이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휴대폰 잠금 방식을 메모해 두세요. 비밀번호가 4자리 숫자인가요? 6자리인가요? 패턴인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자체를 적지는 마세요. 대신 힌트를 남기는 겁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큰딸 생일 4자리, 패턴은 우리 집 주소 번지수 순서. 이런 식으로요. 가족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정보로 말이죠. 둘째, 백업 위치를 알려두세요. 요즘은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잖아요. 구글 포토인가요? 아이클라우드인가요? 네이버 클라우드인가요? 그리고 그 계정 정보는 어디에 적어뒀는지요? 한 사례를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딸이 휴대폰을 겨우 열었는데 사진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전부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로그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결국 그 사진들은 영영 볼 수 없게 됐죠. 요즘은 모든 게 계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쇼핑몰, 구독 서비스까지. 유품 정리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계정들 때문에 골치를 앓는 가족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특히 유료 구독 서비스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신문 구독. 이런 것들이 계속 자동 결제되는 거죠. 한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이것저것 합쳐서 월 15만 원씩 빠져나간 걸 나중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에 가입했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사사키 후미오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어떤 계정에 가입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목록이 없으면 가족들은 끝없이 헤맨다.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요 계정 목록을 만들되 3가지로 나누라고요. 첫째, 보존할 계정. 사진이나 중요한 파일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요. 이건 가족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지할 계정. 유료 구독 서비스들이죠. 이건 가족들이 빨리 해지할 수 있게 회사 이름과 고객센터 번호를 적어두면 됩니다. 셋째, 가족이 결정할 계정. 메신저 대화 같은 거요. 어떤 자녀는 부모님 카톡을 보고 싶어 하고 어떤 자녀는 보지 않고 삭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가족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메모해 두는 게 좋답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걸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플은 레거시 연락처라는 기능이 있어요. 미리 가족을 등록해 두면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이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글도 비활성 계정 관리자가 있고요. 하지만 유품 정리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런 기능을 아는 시니어분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설정 방법이 복잡해서 젊은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언은 이겁니다. 자녀에게 부탁해서 함께 설정하세요. 그리고 접근 키가 발급되면 그걸 종이로 출력해서 중요 서류철에 넣어두는 거예요. 야마시타 히데코는 버리면서 채우는 정리의 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함께 쓰라. 디지털로 설정하고 아날로그로 기록하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사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은 계속 바뀌고 새로운 앱은 계속 생기니까요. 유품 정리사들이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핵심만 정리하라고요. 첫째, 휴대폰 잠금 방식. 이것만은 꼭 힌트를 남기세요. 둘째, 사진 백업 위치. 가족 사진이 어디 있는지만이라도요. 셋째, 주거래 은행 앱 정보.
통장은 찾았는데 인터넷 뱅킹을 못 열면 답답하니까요. 이 세 가지만이라도 정리해 두시면 나머지는 자녀들이 시간을 들여 천천히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보면 할아버지가 수첩에 이렇게만 적어 두셨다고 해요. 휴대폰 큰손자 생일, 사진 네이버 클라우드, 이메일은 내 이름 네이버.com, 은행 앱 같은 비밀번호. 이 세 줄만으로도 손주들이 2주 만에 모든 걸 정리했답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오늘은 휴대폰만 점검해 보세요. 잠금 방식이 뭔가요? 그걸 수첩에 힌트로 적어 보세요. 내일은 사진이 어디에 백업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 설정을 들어가면 클라우드 메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쓰는지만이라도 메모하세요. 모레는 자녀에게 전화해 보세요. 내 휴대폰이랑 클라우드 설정 좀 도와줄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녀를 위한 배려예요. 후루타 마사키는 말합니다. 디지털 유산 정리는 혼자 할 수 없다. 자녀와 함께 하는 것,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한 대화가 된다. 유품 정리 현장의 한 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수첩에 적어두신 덕분에 아버지 핸드폰을 열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있던 우리 가족 사진들, 아버지가 찍어두신 일상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만약 못 열었다면 그 추억들을 영영 못 봤을 거예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디지털 기기 속에는 여러분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메시지, 기록들. 그것들은 가족에게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열쇠를 남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잠긴 채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디지털 기기 속에 있는 그 사진들과 추억들.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가족들이 진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과 기념품에 이야기를 붙이는 법입니다. 이야기를 붙이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유품 정리 현장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뭐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오래된 시계 하나, 낡은 브로치 하나, 색바랜 사진 한 장. 가족들은 이걸 보면서 고민에 빠진다고 해요. 이게 귀한 건가? 버려도 되나? 누가 가져야 하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품 정리사 나가타 쿄코는 그녀의 저서 가족을 위한 유품 정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 자체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 물건에 담긴 알 수 없는 의미가 가족들을 갈라놓는다. 하지만 단 한 줄의 설명만 있어도 그 물건은 짐이 아니라 이야기가 된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있지 않나요? 서랍 속 반지, 오래된 사진첩, 누군가에게 받은 편지. 여러분은 그게 왜 소중한지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자녀들은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삼남매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오래된 금반지 하나가 나왔다고 해요. 큰딸은 내가 가져야 한다고 했고 둘째 아들은 아니다. 엄마가 나한테 준다고 하셨다고 맞섰답니다. 막내딸은 나도 받고 싶다며 울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 반지 하나 때문에 삼남매는 6개월 동안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이 반지는 내가 태어난 날 엄마가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야. 큰딸에게 전해주렴. 엄마의 기쁨을 기억해줘. 그 메모를 본 삼남매는 그제야 서로에게 사과했다고 해요. 엄마 뜻을 몰라서 싸워서 미안해. 곤도 마리에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의 이야기를 입히는 것은 정리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다. 그 이야기가 물건을 쓰레기에서 유산으로 바꾼다. 그럼 어떻게 메모를 남길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복잡하게 쓸 필요 없다고요. 첫째, 사진에는 날짜와 장소만이라도 적어두세요.
요즘 사진은 전부 휴대폰으로 찍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진첩은 다르죠. 흑백 사진을 보면서 자녀들은 헤맨다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여기가 어딘지? 사진 뒷면에 연필로 가볍게만 적어도 됩니다. 1985년 여름, 부산 해운대, 큰아들 5살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둘째, 기념품에는 받은 사람과 이유를 적으세요. 이 시계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30년 근속으로 받으신 거야.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이 목걸이는 시어머니께 받은 거야. 딸에게 주렴. 유품 정리사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이런 메모 하나가 형제 간 분쟁을 90% 줄인다고 합니다. 누가 받을지가 명확하고 왜 그런지 이유도 있으니 다들 납득한다는 거예요. 셋째, 편지는 어떻게 할까요? 오래된 연애 편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 이런 것들은 매우 사적인 내용일 수 있죠. 사사키 후미오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 열람 불필요 표시를 하라. 그것도 배려다. 얇은 리본으로 묶고 읽지 않고 폐기해 주세요라고 메모를 붙여두면 된답니다. 자녀들이 내용을 모르고도 그대로 처리할 수 있게요. 유품 정리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분쟁은 엄마가 나한테 준다고 했다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보면 어머니의 옷장에서 금목걸이가 나왔는데 두 딸이 모두 엄마가 나한테 준다고 하셨다고 주장했답니다. 증거는 없고 기억만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법정까지 갔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 분명히 해두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글로 남겨두라고요. 야마시타 히데코는 버리면서 채우는 정리의 힘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재산 분배는 공평함이 아니라 투명함이 핵심이다. 누가 무엇을 왜 받는지가 명확하면 아무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념품마다 작은 메모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 LP판은 작은 딸에게 우리가 함께 들었던 시간을 기억하길. 이 카메라는 큰아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진 찍기를 좋아했지. 이유가 있으면 다른 자녀들도 이해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구나. 나도 내 것을 받았으니 괜찮아. 이렇게요. 모든 걸 다 남길 수는 없죠. 평생 모은 물건들을 다 보관하면 집이 창고가 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추억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작은 플라스틱 상자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만 그 안에 넣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특별한 편지 몇 통, 그리고 상자 겉면에 이렇게 적어두세요. 엄마의 추억 상자, 자녀들 함께 보기, 또는 개인적인 추억, 보지 않고 폐기. 한 사례를 보면 할머니가 신발 상자 크기의 추억 상자를 만들어 두셨다고 해요. 그 안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 첫 머리카락, 작은 장난감들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상자 뚜껑 안쪽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내 평생의 보물들이야. 너희들이 이걸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자녀들은 그 상자를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오늘은 서랍 하나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 하나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포스트잇에 짧게라도 적어보는 겁니다. 이건 누구누구에게 왜냐하면 이러이러하니까라고요. 내일은 사진첩을 펼쳐보세요. 한 장만이라도 뒷면에 날짜와 장소를 적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전부 다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 몇 개만이라도 메모를 남기면 그게 자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나가타 쿄코는 말합니다. 완벽한 정리는 없다. 하지만 한 줄의 진심은 모든 오해를 없앤다.
유품 정리 현장의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메모 덕분에 우리 삼형제는 싸우지 않았어요. 누가 뭘 받을지 왜 그런지 다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어떤 치료를 원하셨는지 그걸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물건과 추억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여러분의 뜻입니다. 연명의료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병원에 다니시나요? 복용하는 약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의사와 연락망을 정리하는 법입니다. 연명의료를 계속할까요? 중단할까요? 가족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 질문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의사는 결정을 요구하는데 고인의 뜻은 모르고 형제들 의견은 갈리고 한 사례를 보면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삼형제가 모였답니다. 큰형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고 둘째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게 맞나라고 반문했고 막내는 우리가 무슨 권리로 결정하냐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결국 아무도 결정을 못 내려서 의사가 정한 대로 진행됐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삼형제는 서로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형 때문에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우셨어. 동생 때문에 아버지를 포기한 거 아니야? 일본의 완화의료 전문의 오이시 아키라는 그의 저서 평온한 죽음을 위하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학 지식이 아니다. 고인의 뜻이다. 그 뜻을 알면 가족들은 확신을 갖고 결정할 수 있다. 요즘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미리 의사를 밝혀두라고 권하고 있죠. 하지만 유품정리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작성해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법적 서류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남겨두라고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막연하게 연명의료하지 마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이 낮고 회복되어도 심한 고통이 예상된다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가능한 모든 치료를 해달라.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어떤 생각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뜻을 명확히 남기는 거예요. 나가타 쿄코는 가족을 위한 유품 정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료 결정은 정답이 없다. 하지만 고인의 뜻이 있으면 그것이 가족들에게는 유일한 정답이 된다. 자녀들이 병원에서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의사가 평소에 어떤 약을 드셨나요? 라고 물을 때랍니다. 한 사례를 보면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딸이 약 이름을 하나도 몰랐다고 해요. 집에서 약봉지를 급하게 가져왔는데 병원명도 없고 약 이름만 적혀 있어서 의사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답니다. 특히 알레르기 정보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어떤 약이나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이걸 모르면 응급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니시는 병원과 담당 의사. 무슨 병원 내과, 선생님 이름, 전화번호. 둘째, 복용 중인 약 목록. 약봉지를 사진 찍어 두셔도 되고,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파일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셋째, 알레르기 정보. 페니실린 알레르기, 갑각류 알레르기 같은 거요. 넷째, 혈액형. 의외로 자녀들이 부모님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다섯째, 과거 큰 수술이나 질병 이력. 20년 전 심장 수술, 당뇨병 15년 이런 정보요.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것도 미리 밝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 기증을 원하시나요? 시신을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온전한 모습으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유품 정리사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고인이 뜻을 밝혀두지 않으면 가족들이 결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나는 장기 기증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순간이 오니 어머니가 안 된다. 온전한 모습으로 보내야 한다며 반대하셨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뜻을 따르고 싶었지만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됐고요. 결국 기증하지 못했고 자녀들은 지금도 그게 아쉽다고 합니다. 오이시 아키라는 평온한 죽음을 위하여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전의 뜻을 밝히되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라. 일방적 선언이 아니라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 누구에게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유품 정리 현장의 사례를 보면 가족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그분에게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 함께 일했던 동료, 교회 목사님, 평소 왕래하던 이웃, 이런 분들 중에는 장례식에 꼭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자녀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락망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직계 가족, 자녀들, 형제자매, 가까운 친구와 지인, 꼭 알려야 할 사람들 목록이요. 종교 공동체, 교회, 성당, 절, 직장 동료나 이웃, 알면 좋을 사람들, 그리고 각자에게 어떻게 알릴지도 적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누구누구는 위독할 때 바로 연락, 누구누구는 돌아가신 후 부고로, 이런 식으로요. 사사키 후미오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의 정리는 삶의 정리다. 누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은지 정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을 정의하는 마지막 기회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오늘은 약통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 드시는 약이 뭔가요? 약봉지를 한 곳에 모아서 사진 한 장 찍어 두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병원 진료 카드를 찾아보세요. 어느 병원, 어느 과, 담당 선생님이 누구신지 수첩에 간단히 적어 두시면 됩니다. 모레는 가족과 대화해 보세요. 만약 내가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니? 무겁지만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집 정리였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의료 의사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녀들이 가장 오랜 시간 고생하는 건 물건 정리입니다. 집 안 가득 쌓인 물건들, 큰 가구들, 창고에 방치된 짐들. 이것들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품 정리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미리 정리해 두시면 그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집 안 물건과 동선을 정리하는 법입니다. 유품 정리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견적을 말하면 유족들은 깜짝 놀란답니다. 이렇게 비싸요? 한 사례를 보면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는데 3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해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물건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방마다 물건이 가득 차 있고 창고에는 10년 넘은 짐들이 쌓여 있었고 큰 가구들은 옮기기도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같은 크기 집이어도 50만 원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마리로 유명한 곤도마리에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는 예술이 아니라 공학이다. 동선과 분류,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반으로 준다. 유품 정리사들도 같은 이야기를 한답니다. 생전에 조금만 정리해 두시면 유품 정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요.
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큰 장롱 3개, 오래된 장롱, 안 쓰는 냉장고, 고장난 에어컨이었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가 없어요. 대형 폐기물로 신고하고 스티커 붙이고 날짜 맞춰서 내놔야 하는데 그 과정이 며칠씩 걸린답니다. 게다가 무거워서 옮기려면 용역을 불러야 하고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 큰 것부터 정리하라고요. 첫째, 안 쓰는 큰 가구, 장롱, 서랍장, 책장. 정말 지금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나요? 둘째, 고장난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고쳐 쓸 거라고 10년째 두고 계시진 않나요? 셋째, 창고나 베란다에 쌓인 것들, 캠핑 장비, 오래된 자전거, 쓰다만 운동기구, 야마시타 히데코는 버리면서 채우는 정리의 힘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큰 것을 버려야 공간이 보인다. 공간이 보여야 작은 것도 정리할 마음이 생긴다. 순서가 중요하다. 70대 할아버지가 안 쓰는 장롱 2개를 먼저 처분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방이 훨씬 넓어 보였고 남은 물건들도 정리할 의욕이 생겼다고 해요. 큰 걸 먼저 치우니까 나머지는 쉽더라고 하셨답니다. 유품 정리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벨만 붙여놔도 작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왜 그럴까요? 어떤 집은 서랍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답니다. 약 영수증, 보증서, 사진, 편지. 유품 정리사가 서랍만 열면 바로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분류할 필요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었죠. 반대로 라벨이 없는 집은요.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서 확인하고 내용물을 꺼내서 분류하고 유족에게 물어보고 이 과정이 반복되니 시간이 몇 배로 걸렸답니다. 사사키 후미오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벨은 미래의 나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친절이다. 5초의 수고가 5시간을 절약한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라벨링 방법입니다. 첫째, 서랍과 수납함. 겉면에 무엇이 들었는지 적어두세요. 손글씨로 포스트잇에 적어붙이기만 해도 됩니다. 둘째, 상자들. 창고나 다락에 쌓인 상자들, 잡동사니가 아니라 겨울옷, 옛날 사진, 식기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셋째, 특히 중요한 것들. 버리지 마세요. 자녀들과 상해, 기부 예정 같은 표시요. 이거 버릴까? 아니면 둘까? 정리하다 보면 결정하기 애매한 물건들이 있죠. 지금 당장 쓰지는 않는데 버리기는 아까운 것들이요. 유품 정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유예 상자입니다. 큰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 유예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망설여지는 물건들을 그 안에 넣는 겁니다. 6개월이나 1년 후 그 상자를 다시 열어보세요. 그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물건들이라면 그건 필요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과감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나가타 쿄코는 가족을 위한 유품 정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결정이 어려우면 시간에게 맡겨라. 시간이 지나면 애착도 줄어들고 결정도 쉬워진다. 한 사례를 보면 할머니가 유예 상자를 만들어 두셨는데 1년 후 열어보니 그 안에 80%를 아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답니다. 왜 이걸 아까워했나 싶더라고 하셨대요. 유품 정리 비용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유품 정리사들은 2가지라고 말합니다. 물량과 동선이라고요. 물량은 당연하죠. 물건이 많으면 트럭도 여러 번 왕복해야 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동선이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침실에서 짐을 정리해서 현관까지 나르는 길목에 또 다른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으면 그걸 다 치우고 길을 만들어야 하니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반대로 동선이 확보된 집은 빠릅니다. 방에서 복도, 복도에서 현관까지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야마시타 히데코는 버리면서 채우는 정리의 힘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정리의 핵심은 동선이다. 사람이 걸어다닐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복도부터 비우세요.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둘째, 방문 앞도 비우세요. 문을 여닫는데 방해되는 물건들을 치우세요. 셋째, 큰 것은 입구 가까이. 나중에 나를 때를 생각해서 미리 이동 동선을 고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복도만 보세요. 바닥에 뭐가 놓여 있나요? 신발, 상자, 잡동사니? 그것들을 치워서 복도를 확보해 보세요. 걸어 다니기 편해지실 거예요. 내일은 서랍 하나만 라벨을 붙여보세요. 부엌 서랍 하나, 수저, 랩, 비닐봉지. 이렇게요. 모레는 큰 가구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필요한가? 만약 1년 동안 안 썼다면 처분을 고려해 보시는 거예요. 곤도 마리에는 말합니다. 정리는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다. 하루 10분, 한 곳씩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유품 정리 현장의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를 하셨어요. 큰 가구도 처분하시고 서랍마다 라벨도 붙이시고, 그래서 저희는 유품 정리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절약돼서 슬픔을 나눌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배려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5가지 체크리스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서류와 자산을 한눈표로 정리하고, 디지털 유산의 열쇠를 남기고, 사진과 기념품의 이야기를 붙이고, 의료의사를 밝히고, 집안 동선을 확보하는 것. 하나하나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시간,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거예요. 마스다 미스 히로는 유품 정리사가 본 삶의 끝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이 헤매지 않도록 밝혀놓은 길이다. 그 길을 따라 가족들은 슬픔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정리가 자녀들에게는 평생 기억될 큰 사랑이 됩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유품 정리사들은 말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고요. 오늘 딱 하나만 하시라고요. 오늘은 수첩에 통장 하나만 적어보세요. 은행 이름만이라도요. 내일은 휴대폰 비밀번호 힌트만 적어보세요. 큰아들 생일 이 4글자면 충분합니다. 모레는 사진 한 장 뒷면에 날짜만 적어보세요. 1990년 여름, 부산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품 정리 현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대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1년에 걸쳐 조금씩 정리를 하셨대요. 하루에 서랍 하나씩, 하루에 사진 몇 장씩, 그리고 작은 공책 하나를 만드셨답니다. 첫 페이지에는 통장 목록, 2번째 페이지에는 보험 정보, 3번째에는 사진과 기념품 설명, 4번째에는 연락할 사람들 명단. 그 공책 맨 앞장에 할머니는 이렇게 적어두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희가 힘들지 않게, 싸우지 않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뒀어. 이 공책 하나면 충분할 거야. 엄마는 행복했단다. 너희 덕분에. 이제 너희도 행복하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3남매는 그 공책 덕분에 단 2주 만에 모든 걸 정리했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헤매지도 않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삼남매가 모여 앉아 그 공책을 다시 펼쳐봤을 때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큰딸이 말했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수첩에 적는 한 줄이 자녀들의 몇 달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기는 메모 한 장이 자녀들의 분쟁을 막아줍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그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도 준비하실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헤매지 않게, 싸우지 않게, 슬픔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 길을 밝혀주세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모두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주변 지인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